나중에 이 코드만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종가가 되겠고요. 미국 주식 데이터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시세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저는 한 달 정도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줄로 시계열 데이터 예측이 다 끝나는 겁니다. 진한 파란색 라인이 트렌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계열 데이터 예측에서 많이 쓰이는 페이스북이 만든 프로핏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 예측 같은 경우에 종종 노트북에서 이렇게 페이스북 프로핏을 사용한 예측 노트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페이스북 프로핏을 활용해서 이렇게 쭉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을 하는데 나름 성능이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페이스북 프로핏을 사용한 그런 노트북들을 자주 보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사용성이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다루시지 않은 분들도 손쉽게 활용할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페이스북 프로핏이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페이스북 프로핏은 페이스북이 만든 거죠. 여기 도큐먼트 R 랭귀지 쓰시는 분들도 이 페이스북 프로핏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오늘 파이썬을 사용해서 한번 예측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튜토리얼 예제들은 이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깃허브에 가보시면 여기 노트북스에 가보시면 다양한 예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예제들을 하나하나 해보셔도 좋아요. 도큐먼트에 보면은 굉장히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몇 가지 옵션 값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 튜토리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하나 차근히 살펴봤을 때 하루 정도 열심히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은 다 확인해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용성이 어렵다거나 러닝 커브가 높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배워서 적용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페이스북 프로핏을 활용해서 주가 예측 모델을 해볼 텐데 이전에 제가 삼성전자 주가 데이터 예측을 한번 LSTM을 통해서 해봤었어요. 딥러닝의 LSTM 레이어를 활용해서 주가 데이터 예측 모델을 완성을 해봤었는데 혹시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블로그에 게재를 해놨습니다.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 가지고 데이터셋 불러오고 모델 구축하고 그다음에 예측하는 것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해당 노트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페이스북 프로핏을 활용해서 주가 예측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필요한 모듈을 임포트 해올 건데 뭐 판다스는 저희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라는 패키지를 사용해서 주가 데이터 받아올 거고요. 그때 데이터 프레임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판다스 가져왔고 넘파이랑 그리고 시각화해 보려고 매플로립이랑 시본 임포트 해주시고 그다음에 워닝이랑 OS는 저희 워닝은 워닝 필요 없는 쓸데없는 워닝 줄여주려고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OS는 패스 잡아주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거 실행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 데이터인데, 이거 정말 좋습니다. 다양한 우리 시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도 굉장히 빠르고, 정리하신 분께서 예전에는 이 PIP 패키지로 랩핑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PIP 패키지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pip install finance 데이터 리더를 통해서 간단하게 인스톨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퀵스타트에 보시면은 사용법이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여기에 종목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시세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로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은 종목 데이터 가져오고 시장 연도랄지 시작과 끝에 날짜 데이터를 주시면 해당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도쿄, 호치민, 아메리카 증권 거래소의 시세들도 받아올 수가 있고요. 환율이랄지 그다음에 금, 은, 선물 가격 가져오실 수 있고 비트코인 데이터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사용법부터 우리 페이스북 프로핏을 사용한 예측까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먼저 이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pip install finance data reader인데 콜앱에서 설치하기 위해서 앞에 느낌표 하나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실행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설치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금방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를 FDR이라는 얼라이언스로 지정을 한 다음에 데이터 리더 여기 데이터 리더의 D는 대문자, R은 대문자인데요. 이 안에다가 종목 코드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 실행해 주시고요. 종목 코드를 보시는 방법은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종목을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카카오를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종목 코드가 이렇게 뜨죠. 여기 자세히 보면 좀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이 종목 코드가 뜨니까 이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 데이터를 가지고 해볼 건데 삼성전자의 종목 코드는 005930입니다. 이 안에다가 문자 형식으로 쏙 넣어 주셔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리턴 값을 받습니다. 그러면 삼성이라는 변수에 데이터 프레임 변수가 받게 되고요. 삼성점 테일을 한번 찍어 볼게요. 그 부분 한번 찍어 보면 가장 최근 날짜 2020년 12월 30일, 오늘 날짜가 2021년 1월 1일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제는 주식이 휴장이었으니까 2020년 12월 30일까지 데이터를 다 받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 오픈, 하이, 로우, 클로스, 볼륨, 체인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컬럼 설명을 제가 적어 놨습니다. 오픈은 시가, 하이는 고가, 로우는 저가, 그다음에 클로스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열이죠. 종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볼륨은 거래량, 그다음에 체인지는 전날 대비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걸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미국 주식 데이터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애플의 주가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애플의 종목 코드를 보시면 AAPL 이라는 종목 코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걸 실행하시면 애플이라는 변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리턴 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테일을 찍어 보시면 이렇게 주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은 12월 31일도 개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종가가 표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시세인데요. 비트코인 시세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튜토리얼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 금이랄지 원달러 환율이랄지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여기 보셔서 참고하셔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16년 1월 1일부터 가져오겠다. 이 첫 번째 포지셔널 아규먼트로 날짜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그때부터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시세를 보시면 2016년 1월 1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수집된 게 2017년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2018년도 1월 1일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면 2018년도 1월 1일 데이터부터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비트코인 시세를 한번 시각화를 해보면 2018년도부터는 올랐다가 쭉 떨어졌다가 2019년도 1월을 기준으로 다시 쫙 올라갔다가 또 다시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엄청나게 큰 상승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세를 이렇게 범위로 가져오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인자를 넣어주시면은 시작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 넣어주시면은 끝나는 날짜를 가져오실 수가 있죠. 이 범위 안에 시세를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각화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의 데이터를 이렇게 쭉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밖에 금은과 현물, 달러와 같은 화폐 데이터도 가져오고 올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 링크 참고하셔서 가져오신 다음에 시각화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간단히 여기까지 해서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를 활용한 시세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페이스북 프로핏을 활용해서 한번 시계열 데이터 예측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가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삼성전자 주식 코드는 005930이고요. 여기다가 넘겨준 다음에 제가 이렇게 굳이 만든 이유는 나중에 내가 삼성전자 주식 코드 말고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회사의 주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파이프라인 구성을 하고 싶다 할 때 나중에 이 코드만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에다 담아봤습니다. 자, 이거 실행해 주시고 우리 스탁이라는 변수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받아오겠죠. 그래서 쭉 처음부터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보면 1997년도부터 데이터가 쌓여 있네요. 그때부터 쭉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테일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테일 찍어보면 아마 이 12월 30일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2월 30일 종가 기준으로는 81,000원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재밌는 사실은 스탁의 인덱스를 보시면 여기가 인덱스입니다. 이 인덱스가 데이트 타임 인덱스로 되어 있어요. 데이트 타임 형식의 인덱스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각화를 한번 해볼 건데요. 1997년도 때부터 이 가격 데이터가 쭉 올라가는데 최근에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큰 시세의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타임스텝이란 걸 적용을 해가지고 1990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의 데이터, 그 다음에 2000년도부터 2010년도, 그 다음에 10년도부터 15년도, 15년도부터 20년도까지를
끊어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 코드를 한번 넣어봤고요. 이거를 실행해 보시면은 끊어진 그래프를 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소 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먼저 서브 플랫을 해서 2x2를 만드는 거죠. 로우가 2개이고 컬럼이 2개인 캔버스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 이거 셋사인즈 인치스는 그 캔버스의 크기 조절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총 4개의 캔버스를 그렸기 때문에 제가 4개의 반복문을 둘 건데 여기에다가 플로우 디비전을 주고 모듈러스 연산을 통해서 좌표를 주는 거예요. 0,0, 0,1, 1,0, 1,1 이렇게 가는 거고요. 좌표를 담은 다음에 이 두 번째 요 컬럼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에서 하나씩 불러오는 거죠. 19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인덱스를 지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 2000년도부터 2010년도 2010년도부터 2015년도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잘라주는 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본의 라인 플롯을 사용해 가지고 DF 인덱스를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서 보시면은 제가 쪼개 왔죠. 19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쪼개 왔으니까 여기에 인덱스를 지정하면은 해당 범위에 있는 데이터만 가져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X는 X 넣어준 게 여기에다가 그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틀 지정해 주시고 뭐 X 라벨 지정해 주시고 Y 라벨 지정해 주시는 게 다고요. 이렇게 지정하면은 저희가 인덱스 범위를 이렇게 축소를 해놨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만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가격도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조율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번에 예측을 위해서 2020년도의 스탁 코드 가지고 와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의 2020년도 데이터를 가져와서 스탁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페이스북 프로핏에 대해서 한번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 from 페이스북 프로핏 해가지고 import profit 해주시고요. 요게 대문자니까 요거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랫 할 때 이거는 뭐 인터랙티브 시각화를 위해서 가져오는 건데 플랫레이를 사용해서 인터랙티브한 시각화를 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 두 번째 라인도 임포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 컬럼인데요. 헤드를 찍어보면은 우리가 시가 뭐 오픈, 하이, 로우, 클로스, 볼륨, 체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시계열 데이터를 반드시 Y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종가를 예측하고 싶다 하면은 종가 데이터를 Y 컬럼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S 컬럼은 뭐냐면 데이트 타임 인덱스, 즉 시간에 관련된 컬럼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 컬럼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스탁이라는 Y라는 컬럼을 새로 만들어서 종가 데이터를 그냥 넣어줄 거예요. 넣어주고 그다음에 DS라는 컬럼을 만들어서 그 인덱스를 넣어주게 되면은 헤드를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Y 컬럼이 생겼고 DS 컬럼이 생겼는데 Y 컬럼은 저희 종가 데이터를 넣어준 거고 그다음에 DS 컬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덱스를 그대로 복사에다가 넣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프로핏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Y 컬럼과 DS 컬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컬럼 이름도 그대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프로핏 객체를 선언한 다음에 학습을 할 건데요. m이라는 변수에다가 프로핏이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fit 해서 우리 스탁 데이터, 여기 위에서 방금 만든 스탁 데이터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습이 끝났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future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m.make future data frame인데 이건 뭐냐면 내가 예측하고 싶은 구간을 설정해 주신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30일간의 데이터를 예측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다가 30을 넣어주시면 되고 나는 1년치 데이터를 예측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365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저는 한 달 정도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퓨처 요거는 아직 예측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측할 데이트 타임만 정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forecast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예측한 데이터를 받아줄 건데요. m.predict 한 다음에 우리가 위에서 방금 만든 예측하고자 하는 30일째 데이터 프레임 이 포함된 이 프레임을
여기다가 쏙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거 실행한 다음에 그럼 포캐스트의 테일 쪽을 보시면 예측한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여기 컬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컬럼들이 생성된 이유는 저희가 나중에 그래프를 그려볼 때 이 컬럼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실 컬럼은 뭐냐면 바로 y-hat입니다. 여기 끝에 나와 있는 y-hat인데요. y-hat이 우리 페이스북 프로필 모델이 예측한 앞으로의 시세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위에 제가 다소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세 줄로 간단히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프로핏이라는 객체를 선언하고 핏해서 학습한 다음에 프레딕트 할 때 퓨처 데이터 프레임만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m.플랫에서 우리가 예측된 결과를 쏙 넘겨만 주시면 요 세 줄로 시계열 데이터 예측이 다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도 그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검은색 점들이 저희 실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진한 파란색 라인이 트렌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범위 형태로 나오는 게 이 상단과 하단이 있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에 보시면은 이 y-hat에 로어가 있고 어퍼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계열 데이터 예측을 할 때 단일 값으로 딱 예측하는 게 아니라 왜 로어 리밋이랑 어퍼 리밋이 있고 중간쯤에 저희의 실제 예측한 y-hat 값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거를 시각화해서 그려보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검은색 점이 이 이후부터는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프로핏 모델이 예측한 결과를 나타낸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절대 제 말을 듣고 주식 투자에 이거를 투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시계열 데이터 예측하는 그 모델을 만드는 입장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제 말을 믿고 투자에 적용해 보시면 안 되는데 재미난 사실은 이 밴드의 로어 리밋의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다시 밴드 안쪽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을 찍고 나서는 얼마 안 가서 다시 밴드 안쪽으로 회귀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요거를 주가 데이터에 좀 투자 전략으로 적용을 해본다라면 물론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밴드의 하단에 예측을 했으면은 어떤 매수의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상단에 위치해 있으면 이거 최근 단기간 내에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구나 해서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예측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해 볼 건데 제가 DS랑 Y-hat 그 다음에 로어랑 어퍼 요것만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부터 20 인덱스를 가져오면은 30일까지의 데이터가 실제 있는 데이터죠. 근데 여기까지도 우리 페이스북 프로필 모델이 예측한 데이터가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 Y값이랑은 다른 겁니다.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우리 시계열 데이터를 토대로 예측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30일날 삼성전자 주식 주가 데이터가 81,000원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최근 단기간 내에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오른 것을 우리 페이스북 프로필 모델이 즉각해서 반영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 이 프로필 모델은 계속 이 트렌드를 유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가격 괴리는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은 시각화인데 위에서도 간단히 보여드렸지만 우리 모델 M이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줬었죠. M.플랫 한 다음에 포캐스트를 주시면은 예측된 결과물을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간단히 한 줄 코드만으로도 쉽게 시각화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해서 나중에 논문이나 아니면 파워포인트에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이미지를 우클릭하셔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저장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저장된 이미지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확대해 보면은 더 잘 보이겠죠. 요거 그냥 컨트롤 C 하셔서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붙여 넣기도 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플랄리인데요. 플랄리는 인터랙티브 시각화죠. 그래서 플랄리를 하면은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시각화를 그려볼 수가 있고요. 인터랙티브 하기 때문에 해당 범위를 확대해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시면은 해당 범위만 확대해서 보고요. 뭐 일주일치를 보고 싶다, 한 달치를 보고 싶다, 6개월치를 보고 싶다 이렇게 조정해 보실 수가 있어요. 플란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컴포넌트별 시각화를 실행해 보시면 컴포넌트별로 이렇게 트렌드를 그려줍니다. 저희가 2020년도 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연간 데이터가 풀로 없어요. 한두 개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얼리 데이터는 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은 트렌드 데이터가 이렇게 쭉 그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얼리 데이터도
그려집니다. 원래는 그려지는데 지금은 생략됐고요. 위클리 데이터에서 데이터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컴포넌트 플란리를 사용하는 데이터는 언제 좀 효율적이냐면 저희가 그 시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스키용품 매장의 매출액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뭐 스키용품이 겨울에는 잘 팔릴 거고 여름에는 좀 안 팔릴 거고 이렇게 시즌의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계열 데이터 예측을 할 때에는 그런 트렌드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한번 시각화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몇 가지 기능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인지 포인트인데요. 페이스북 프로핏에 플랫에 add change points to plot 이거를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한 다음에 add change points to plot에 피겨에 GCA 함수형으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모델이랑 포캐스트를 넘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각화를 해보시면은 change 포인트들을 그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change 포인트들은 뭐냐면 이 디스크립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80%의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포텐셜한 25개의 체인지 포인트를 만듭니다. 근데 25개보다 지금 적게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디스크립션에 보시면 25개를 다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적게 그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체인지 포인트는 아시다시피 어떤 반전이 일어나거나 중요한 포인트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건데요. 가장 적게 그리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해당 플렉서빌리티 조절인데요. 플렉서빌리티 저희가 예측을 할 때 과적합을 시킨 채로 예측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과소적합된 상태로 예측을 할 것인가 그 사이의 개수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디폴트 파라미터는 0.05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변동성을 최대한 주지 않은 채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줄기의 맥락만 먼저 예측을 하는 거예요. 먼저 아래 거부터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이걸 시각화를 해보시면 그 차이를 극명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선 자체가 왔다 갔다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큰 줄기 이러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구나.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반전이 일어났구나. 이런 큰 줄기의 흐름을 보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플렉서빌리티를 개수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이거 높이면 높일수록 플렉서빌리티가 올라가는데 이걸 실행해 보시면은 지금 왔다 갔다가 되게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묘한 변화까지도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한 달간의 데이터 예측을 할 때에도 지금 로우와 하이 값이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변동성을 작게 줬을 때는 그냥 쭉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개수도 하이퍼 파라미터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조절해 보시면서 한번 시계열 데이터 예측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페이스북 프로핏을 활용한 시계열 데이터 예측을 해봤어요. 최근에 시계열 데이터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딥러닝을 활용한 방법으로 예측을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페이스북 프로핏을 사용해서 시계열 데이터 예측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쉽고 간결하고 성능이 그렇다고 해서 나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능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나중에 이걸 활용해서 예측한 데이터와 그다음에 딥러닝을 활용해서 예측한 데이터 XGBoost나 LGBM 같은 부스팅 계열의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앙상블을 해보시는 방법도 꽤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을 완성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